心の奥に使えてしまって、見つかるのはあなたを好きな私だけ。また会えるかな。また会えるよ。また明日ね。 저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서재에 일본 소설만 100권도 넘게 있습니다. 제가 본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이 상당합니다. 일본 뮤지컬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좀 지겹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풍의 이야기들은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라는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나츠키 타카우미의 이 소설은 흔히 라이트 문학이라 불리는 장르로 일본의 라이트 노벨과 본격 문학의 사이에 위치한 로맨스 소설이죠. 본격 문학처럼 무겁지도 않고 라이트 노벨처럼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은 소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딱 그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뻔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뻔합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시간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시간의 엇갈림, 미래로 점프하거나 과거로 회귀하거나 혹은 루프하는 이야기는 일본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입니다. 가깝게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거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최근에는 너의 이름은이 있었죠. 이제는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시간이 다르거나 혹은 한 사람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거나 점프를 하거나 회귀하는, 그래서 서로 엇갈리고 그리워하고 애틋해지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너무 많이 봤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신선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된 이 이야기가 그래도 먹힙니다. 수없이 봐온 이야기가 오늘 봐도 또 감동적인 이유는 뭘까요? 마치 늘 보던 개그맨이 늘 하던 개그를 하는데도 보면 일단 웃기는 그런 걸까요? 이 영화는 뻔한 소재에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뻔한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깊은 여운을 주는 영화는 말이죠. 비록 이 영화는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제대로 고찰하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소재 자체도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두 남녀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헤어지는지를 일본 영화다운 감성으로 밀어붙이는 일본식 감성의 산뜻하고 부드러운 청춘 로맨스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해주고 싶은 사랑의 의미와 사랑이 남기는 가치에 대해서 청소년기의 감수성에 어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봤다가 취향 저격당하는 영화라고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끝까지 남아서 음악 다 들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아마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희생부활자, 지오스톰, 대장 김창수로 이어지는 세 개의 작품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롯데시네마 독점 개봉 영화입니다. 저는 주로 CGV를 갑니다. 일단 VIP이기도 하고요. 롯데시네마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근처에 있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옆구리가 시린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달달한 커플이 나오거든요. 후쿠시 소타는 정말 잘생겼고 코마츠 나나는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예쁘더군요. 미키 타카히로 감독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스포일러가 가득하죠. 高俊、私いい恋人だった？ 미나미야마 타카토시는 케이안탄 바바시 역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타가라 가이케 역에 내린 그녀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내려가서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해버렸죠. 그리고 돌아보는 여성,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여성이 휴대폰이 없답니다.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타카토시는 체념하려고 했는데 여성이 자기가 진짜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한 다음에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이름은 후쿠주 에미. 같은 학교 미용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갑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미가 어디론가 가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타카토시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에미는 눈물을 쏟아버리죠. 저는 이 장면에서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잉된 감정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아무튼 이 여자는 실연이라도 당했는지 타카토시를 보고 울었어요. 그 후 에미가 내일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며 사라집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날 건지 궁금해하는 타카토시에게 다음날 에미가 나타납니다. 에미는 타카토시가 그리고 있던 기린 크로키를 보며 실습실에 붙일 그림이구나 라고 합니다. 타카토시는 영문을 모르지만 아무튼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니 좋은 일이죠.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는데 에미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여기로 전화하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데이트 신청을 원활히 한 타카토시는 에미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밤 거리에서 트리를 보며 사귀자는 말을 하는 타카토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에미는 타카토시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에미는 스치듯 말하죠. 사실 자기는 눈물이 많다고요. 私だいぶ涙もろい 에미는 참으로 기묘한 타이밍에 와락 울어버립니다. 타카토시가 처음 에미의 손을 잡고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라고 수줍게 말할 때 에미는 터지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눈물이 많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연애를 이어갑니다. 둘은 가까워지고 타카토시는 이사를 하고 에미는 타카토시 집안 비전의 스튜를 어떻게 알았는지 레시피를 맞춰가며 끓이고 타카토시의 머리를 해주고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통금 때문에 12시에 돌아가야 하는 에미를 돌려보내고 타카토시는 의문의 수첩을 발견합니다. 그 수첩에는 타카토시와 에미가 앞으로 해나갈 미래의 데이트 코스와 겪을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에서 스튜를 먹고 나서 타카토시가 에미에게 예지 능력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판타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영화는 지루한 편이었습니다. 타카토시와 에미가 워낙 비주얼 폭발이기는 한데 타카토시는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는 꾀재재한 인상이거든요. 단순 비주얼 폭발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이야기가 갑자기 변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에미는 타카토시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에미는 시간이 반대로 흐르는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에미와 타카토시는 서로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5년에 한 번, 한 달 동안만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살이니까 5년 후에 타카토시는 25살이 되어 있고 에미는 15살인 겁니다. 다시 5년 후에는 타카토시가 30살, 에미는 10살인 겁니다. 그리고 타카토시가 어린 시절 물에 빠졌을 때 타카토시를 구해준 여자는 바로 에미였던 것입니다. 타카토시가 10살 때 물에 빠졌고 당시 30살이던 에미가 구해준 것이었죠.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타카토시가 에미를 만나 고백한 첫날이 에미에게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타카토시와 에미의 사랑 이야기가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묘한 감성과 함께 쓸쓸하게 질주하는 사랑의 열차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카토시는 에미에게 슬픔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괴로운 것이죠. 타카토시가 에미와 함께했던 10며칠간의 시간을 지금의 에미는 전혀 모릅니다. 타카토시가 어제 겪은 일이 에미에게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니까요. 그리고 에미는 미래의 타카토시가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타카토시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타카토시는 반발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미를 버려놓고 돌아선 타카토시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즉 타카토시의 과거 그리고 에미의 미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기묘한 타이밍에 울음을 터뜨리던 에미. 사랑이 시작되어 신나던 타카토시의 곁에서 에미는 혼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깊이, 바다와도 같은 넓이의 마음에 타카토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에미에게 전화합니다. 저도 여기는 많이 놀랐어요. 에미만큼 마음이 깊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이미 12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타카토시는 어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과하죠. 내일의 나는 너에게 못되게 굴 것이다.
괴로웠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극복했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타카토시는 눈물이 많아집니다. 마치 에미처럼요. 어느 순간부터 에미는 울지 않고 이제는 타카토시가 울게 되었습니다. ごめん。俺もだいぶ涙もろい。 그리고 타카토시의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에미의 그림을 그린 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니, 타카토시에게 에미는 사라진 것이고 에미는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타카토시와 다시 슬픈 사랑을 하며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환상적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아픈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간여행물에서 흔히 드러나는 역설조차 아름답습니다. 에미는 타카토시에게 우리는 엇갈리는 것이 아니야. 다리와 다리를 잇는 고리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한 목숨인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미래의 타카토시가 말해줬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미가 우리는 엇갈리는 게 아닌가 라고 말했을 때 타카토시가 에미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것을 다시 에미가 미래의 타카토시에게 또 해주겠죠.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역설이 드러나는 겁니다. 판타지 로맨스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든지 다시 만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영화는 한겨울에 아름답게 내린 눈송이와 같은 영화입니다. 마치 너무나 아름다운 여배우 코마츠 나나와도 같죠. 코마츠 나나는 하얀 눈송이처럼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눈송이 같은 사랑은 곧 사라지죠. 거리를 온통 하얗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눈송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녹아 없어지잖아요. 마치 꿈결처럼 훅 하고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화의 끝은 애절하고 처연합니다. 마치 슬픈 사랑 노래를 처연하게 듣는 것 같은 감상입니다. 에미는 마지막 만남을 위해 지하철 사이를 달립니다. 응원을 해주고 싶은 장면이죠. 사람들 틈을 지나서 정해둔 위치로 갑니다. 그곳에는 타카토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죠. 그의 곁으로 가는 겁니다.彼のもとへたどり着いた. 내일 다시 만날 거라고 말하는 에미가 울었던 것. 그것이 에미에게는 이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만남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미에게는 더욱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사랑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미와 같은 여자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아프거나 괴롭더라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 사랑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죠. 에미가 타카토시를 만나기 위해 괴로움을 이겨내지 않았으면 시작되지 않았을 사랑의 이야기. 에미의 용기와 에미의 의지가 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의 순간은 있죠. 이 영화는 그 사랑의 순간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러면서도 결코 오버하지 않고 깨끗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바로 다음 영화 티켓을 끊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말입니다. 소설도 읽고 나면 바로 다시 읽게 되거든요. 물론 영화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또 너무나 많이 반복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영화의 클리셰들도 반복되고 있고 중반부까지는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오직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이 이 모든 단점을 덮어버리는 힘인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다른 일체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가족도, 친구도, 직업도, 돈도, 세상의 시선도 전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너와 나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아름다운 동화처럼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실을 등지고 피해버린 기껏 동화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요. 이 영화의 직선적인 장점은 그 자체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은, 그리고 이 이야기가 펼쳐내는 깔끔한 구성은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한 사랑 노래라고 해도 완벽한 진행과
가수의 숙련된 보컬 능력이 함께하면 또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이 이 영화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으로 데려가는 영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영화. 마지막 장면, 철도가 엇갈리는 그 장면이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비록 뻔한 소재에 많이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이 정도면 일상적이고 감수성 짙은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일본식의 담담한 감수성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휴식과도 같은 영화.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네요.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곧 이 리뷰가 올라간 날이 아마 제가 너의 최정을 먹고 싶어를 본 날일 겁니다. 네, 리뷰 다 올라오니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また会えるよまた明日ね